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주간지 시황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주도 참 변화가 컸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전체적으로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도 이제 마찬가지의 그러한 흐름을 보였는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은 이제 끝이 난 그러한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자, 이번 주에는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5월 첫째 주에 애플 같은 이런 실적이 남겨져 있긴 한데 5월 2일이죠. 네, 5월 2일 정도에 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이 많은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도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죠? 네. 자, 이 두 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앞에는 조금 뭐 안 좋았습니다. 그죠? 테슬라도 실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머스크가 긍정적인 또 장밋빛 꿈을 그려주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이틀 연속 또 계속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메타가 이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실적은 괜찮았으나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테크주들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이번 주 일발장전 시간에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AI를 가지고 도입을 했는데 이게 훨씬 더 수익화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만 좀 해주면 해주고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한다라는 뉘앙스만 펼쳐주면 그나마 지금 고비에 있는 반도체 그 테크 섹터들한테 하나의 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도 양호했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이제 AI 도입하니까 훨씬 더 잘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내비쳐주면서 반도체 섹터가 그나마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나씩 잠깐만 한번 그 추이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AI 쪽에 가서, 자,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아직 51선을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거 빨리 회복을 해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이 4월 19일 날 음봉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반등 줘도 그 음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게 51선이 대략적으로 얼마냐면요, 85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50달러와 21선이 만나는 저 구간을 강하게 좀 뚫어줘야 그래도 이제 가격 조정은 마무리하고 바닥은 좀 잡았구나 라고 좀 힘을 좀 더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러한 나스닥이라든지 테크 섹터들이 안정을 찾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거 지금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21선과 51선이 작년 하반기 연말쯤 4분기에 이후로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올라와도 16,000선 정도가 딱 보면 저항으로 부딪히는, 그죠? 그런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이죠, 그죠? 이동평균선이 주가보다 발 아래에 있으면 심리적인 지지선이요, 이동평균선이 주가보다 머리 위에 있으면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제가 공식처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 주가보다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반등을 줘도 16,000포인트 정도에서 박스권, 그죠? 최근에 저점 최근에 저점이 15,200 정도 되고요. 고점으로는 16,000 정도를 박스권 흐름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자라는 거고, 그 박스권 안에서 제한적인 흐름만 보여줘도
나름대로 개별 모멘텀과 재료가 있는 섹터와 재료 테마주들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최근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게 돼버리면 이거는 시장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수만 박스권으로 안정을 찾아도 충분히 종목 장세에는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니까 다음 주는 나스닥이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그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테크 섹터가 일단은 가격 조정은 멈춘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국내 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 텐데요. 국내 쪽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일단 하이닉스입니다. 네. 자, 왜 하이닉스냐? 일단 반도체 대형주로서의 에너지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월등히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번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자, 요건 주봉인데요. 자, 일봉하라 한번 보시면, 제가 금요일 날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일발 장전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만약에 하이닉스가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려면 목요일 날 실적 발표 이후에 윗꼬리 달고 음봉을 크게 만들어냈는데, 적어도 그 음봉의 시가를 넘겨놓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져야 단기적으로 그래도 이제는 그러면 좀 조정, 가격 조정은 조금 마무리되는 그러한 에너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자,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선을 그어놨었죠. 그죠? 이게 그때 제가 알려드린 가격대가 금요일 날 얼마였냐면 173,800원이었습니다. 네. 173,800원이라는 가격이었고, 이 가격 위로 적어도 빨리 올라서야지만 이번에 그래도 가격 조정을 조금 마무리할 수 있는 쪽으로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가는 그 위에서 출발을 했고요. 하이닉스가 시가 높게 출발했다가 살짝 아래 꼬리 달았다가 4%짜리의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은 나름대로 견조한 그러한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자, 미국이 아직까지 조금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날에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에 좀 흔들렸지만, 그래도 아마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그러한 실적 발표에 영향에 힘입어서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은 테크 섹터에 그래도 뭐 이제 가격 조정은 조금 마무리되는 구간으로 희망적인 부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집 나간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최근에 요건 하이닉스는 제가 그림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가운데 중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 수급과 검은색은 하이닉스의 주가고 빨간색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누적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어떻나요, 가족 여러분들?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좀 살 때 움직이고, 외국인들이 좀 팔 때 빠지고, 외국인들이 좀 살 때 움직이고, 팔 때 빠지고, 살 때 움직였다가 최근에 어땠습니까? 19만 원 정도까지 갔던 주식이 빨간색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가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별로 쪼개보니까요. 그러면 4월 26일이 금요일이었죠. 네, 금요일인데 요거까지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겠네요. 하나 올라왔겠네요, 위로. 그죠? 좀 전에 우리 100만 주 이상 하이닉스가 매수한 거 보셨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 하이닉스를. 네. 자, 그거 없는 거 거기까지 금요일 것까지 빼고 보면 4월 중순, 4월 그러니까 10일, 11일 이후부터 보면 외국인들의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보다 매수는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매수가 들어와도 한 3번 정도였고, 금액도 200억, 20억, 800억, 큰 규모 아니었습니다. 근데 매도 안 보세요. 2,600억, 2,000억, 1,400억, 2,700억. 그죠? 매도의 에너지가 월등히 강한 모습이 4월 11일 이후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무슨 이벤트가 있었길래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러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도 4월 11일 이후에 매수 별로 안 보이죠? 네. 근데 매도는 밑으로 그래프가 많죠. 근데 4월 10일 이후, 이전에는 그렇게 매도가 큰 규모로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야?
자,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죠. 네.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급격히 후퇴되던 시점이 바로 4월 10일 정도에 부터다. 이 뒤로. 왜? 4월 10일 날 그러면 무슨 이벤트가 있었길래 그러한 이슈가 생겼냐? 요거죠. 네. 물가가 조금 이제 떨어질 줄 알았던 미국의 물가가 이거 좀처럼 안 떨어진다. 이게 4월 10일 날 기사가 나온 거니까요. 4월 10일. 그 뒤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래서 4월 10일 이후로 금리가 튀면서 그죠? 주가가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우리나라 원환율이 튀면서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그림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죠? 금리. 두 번째도 금리. 세 번째도 금리. 금리가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한테 그렇게 만들어졌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금리의 영향이 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뒤로 밀리면서 그죠? 성장주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땡겨놔서 금리 인하가 조기에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성장주들을 많이 땡겨놨는데 거기에 좀 차익 실현이 미국에서 테크 섹터들 그다음에 뭐 반도체 섹터에 나오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주가는 지난 금요일 날 어땠을까요? 삼성전자도 힘을 냈을까요? LA 삼성전자는 별로였네요. 그죠? 시가는 2%나 강세 출발했다가 약 2% 강세 출발했다가 종가는 거의 보합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힘이 없네. 그죠? 그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다 반도체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도 지금 보시면 많이 판 건 아니지만 하이닉스를 산 반면에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한 28만여 주로 좀 매도를 했네요. 그죠? 그럼 뭐를 이렇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지난 금요일 하루만 놓고 봤을 때 좀 다르게 만들었을까? 네,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요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요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뭐예요? 자, 제가 항상 분기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할 때 실적 발표를 할 때 홈페이지에 가면 하이닉스 홈페이지에 가면 IR 자료, 컨퍼런스 콜 자료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가지고 제가 항상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를 뽑아드렸습니다. 옛날에 한참 작년에는 제가 컨퍼런스 콜 자료에서 뭘 키워드를 뽑아드렸냐면 하이닉스가 HBM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닉스가 DDR5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내 테마 중에서도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하이닉스가 강조하는 쪽,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레거시 쪽의 분위기는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우리 그 D램, 그죠? 이런 쪽들은 별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별로인 것은 아직 여전히 안 좋으니까 그쪽을 볼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어디를 투자하고 어디로 돈을 집행하고 있고 어디가 잘 되고 있는지를 딱딱 컨퍼런스 콜 자료에서 찍어주고 있으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반도체는 보시면 되겠다라고 했던 게 HBM과 DDR5였습니다. 맞나요? 네, 아마 작년부터 우리 815 가족분들이 키맨의 방송을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근데 2018년도 이후 역대 1분기 중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이번 주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자, 여기 여전히 HBM에 대한 키워드는 또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키워드가 근데 HBM은 그냥 HBM도 아니고 HBM3도 아니고 HBM3E 제품 판매 확대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해석하면 뭐죠? 야, 여전히 수요가 탄탄하네. 그죠? 탄탄하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HBM의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러면 수요가 지금 계속 탄탄하게 올라오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HBM의 캐파
확대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HBM과 관련된 캐파를 확대하다 보니까 기존의 DRAM에 있어서 여기에 공급을 약간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이슈들이 지금 캐파 확장에 제약을 만드는 요인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HBM 캐파 확장에 따라서 DRAM 가격 이런 부분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게 그래서 공급사가 더 유리한 쪽으로 지금 시장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SK 하이닉스의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의 중요한 코멘트였습니다. DRAM 쪽에. 자, 근데 최근엔 DRAM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낸드죠. 제가 언제죠? 한 달 됐나요?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낸드에 대해서 구조부터 제가 쫙 낸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낸드 비중이 큰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주간찐 시황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3월 달 아니면 3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낸드 이야기를 거의 한 25분 동안 낸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낸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 누가 있냐? TSE, 그죠? 그 다음에 TCK,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낸드 이야기가 여러분들 귀에 많이 들려올 때 잘 보셔야 되는 종목군들이다라고 아마 주간찐 시황 영상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평일날 한 게 아니라 주간찐 시황 혼자 했을 때. 자, 주가 움직임 잠깐만 한번 보고 가면 대표적으로 TSE 주가가 좀 무겁긴 한데요. 그죠? 무겁긴 한데 왜냐하면 이 TSE라는 기업은 시장에서 아직까지 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TSE라는 기업은. 근데 TSE의 이 흐름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낸드, SSD, HDD와 제가 SSD 비교를 해서 막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자, 한번 보면 HDD라고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여기 딱 나올 겁니다. 여기 주간찐 시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딱 있을 것 같은데요. 3월 29일 자료 한번 볼까요? 3월 29일 자료에 보면 여기 있네요. 바로 그때 제가 3월 거의 후반부 주간찐 시황에서 제가 낸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때 해드렸었네요. 그죠? HDD와 그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SSD의 비교를 하면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 특히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는 HDD가 아니라 SSD 쪽으로 많이 채용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왜? 일단 빠른 속도,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은 요즘 전력이 난리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막 전성 관련주들 상한가하고 또 변압기 관련주들도 막 움직이고 난리가 났죠. 그 이유가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한다라고 하니까 이러면 또 전력은 계속 이슈가 되겠네.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MS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덕분에 그들을 다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낮은 에너지 소비량이잖아요, SSD가.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전력을 많이 소모를 하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훨씬 더 많이 소모를 하죠. 근데 낮은 에너지 소비량이니까 SSD가 거기에서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장단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고성능 컴퓨팅 같은 이런 쪽으로는 SSD가 많이 채용이 되고 특히나 엔터프라이즈 쪽, 이 SSD 이쪽이 훨씬 더 최근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때 제가 3월 3주째, 3월 셋째 주에 해드렸던 이 SK 하이닉스의 코멘트를 한번 보시죠. AI가 고밀도 SSD 수요를 자극을 하고 있다. 낸드 부분의 이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SSD 수요가 급증하면서 낸드의 수요가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 TSE다. 여기까지 이미 그때 다 되어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한번 다시 지금으로 넘어오면 주가는 조금씩 올라오다가 최근에 어떻게 됐나요?
미국의 테크 섹터가 무너지면서 이 종목들도 이 TSE도 주가는 훅 빠졌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죠?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우리나라의 반도체 대형주와 소부장이 가려면 우리나라만 갈 수는 없다. 미국이 저렇게 박살나는데 우리가 간다? 아, 그거는 쉽지 않다. 센티가 일단 안 도와주는데 결국에는 미국의 나스닥,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의 반도체 주가들이 좀 회복을 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나라도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들은 최근에 우리나라 미국이 이제 약간 가격 조정을 가격 조정을 크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약간 낸드 쪽에 훈풍 분다는 이야기가 지금 확 돌아버리니까 바로 신고가를 가버리잖아요. TSE가. 그죠? 네. 자, 이게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지난 금요일 날 기관들이 TSE를 6만 주, 외국인들의 3만 6천 주를 샀는데요. 자, 하이닉스도 거기에 코멘트를 해주네요.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낸드 2분기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낸드가 거의 BP까지 왔잖아요. 원래 뭐였죠? 낸드가 계속 적자였잖아요. 가장 하이닉스의 아픈 손가락이 낸드잖아요. 왜?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그래도 수익이 좀 나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하이닉스는 바로 적자가 나와버리죠. 그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의 실적을 갉아먹는 미운 우리 새끼 중에 하나가 낸드였는데 낸드가 이번에 BEP까지 올라왔고 그 부분은 2분기도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줄이 중요하죠. 이 키워드 이미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를 했다? 지난달에 우리 8.15 제가 주간 찐시황에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했던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드디어 SSD가라는 게. 그리고 앞에 E가 붙은 Enterprise SSD가 나오네요. 그죠? 네. 수요 개선세가 뚜렷하다라고 나오고 판매가 증가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낸드 가격이 상승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평가 손실 환입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제외하더라도 흑자 전환 가능했을 거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가 이번에 2018년도 이후로 역대급으로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2018년도가 거의 슈퍼사이클이었죠. 네. 이 슈퍼사이클을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실적이었는데 회사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준 걸 보면 HBM으로 일단 수익성 계속 좋아지고 있고 낸드 쪽에서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적어도 BP 이상은 해주는 분위기라면 앞으로 남아있는 분기들도 실적이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희망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그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죠. 20% 이상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따져도 숫자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 이번 금요일 날은 차별화가 되었냐? 낸드 때문이죠, 결국에는. 낸드는 이미 삼성전자는 뭐 원래 마이크론이나 뭐 그런 키옥시아나 그 낸드는 업체들이 많죠, 그죠? 그들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실력이 좋기 때문에 숫자를 다른 애들을 적자 나더라도 본인은 숫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드가 조금 회복이 되었을 때 가장 강하게 눌려 있었던 종목, 가장 핍박을 받았던 종목, 그래서 민감도가 클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낸드에 대한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막 지난 금요일 날 시장에서 이야기들이 돌고 하니까 관련된 하이닉스도 주가는 힘을 좀 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낸드 관련된 그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도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 TSE는 낸드 이야기도 제가 해드렸지만 결국에는 뭐다? 이거 HBM 관련해서 수요를 잡으려면 검사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강화가 될 텐데 거기에 테스트하는 쪽에서 프로브 카드, 그죠? 낸드용 프로브 카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부분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아, 그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것까지 알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알면 정말로 땡큐겠는데, 무슨 이야기냐? 자, 이번에 요거 한번 보시면, 어디 있나요? 네.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봐야 되는데, 요거죠. 네. 요걸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19만 원 이번에 넘어섰다가 내려왔잖아요. 19만 원 한번 볼까요? 19만 1,400원 장중에 고점 찍었다가 내려왔고, 어쨌든 19만 원이 저항입니다. 그 19만 원이라는 가격은, 그 19만 원이라는 가격이 PBR로 2배가 되는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를 넘겨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저기를 넘겨주려면 좀 더 뭔가 숫자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멀티플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지금 2배가 과거에도 보면 항상 사이클이 나올 때 2018년도 슈퍼 사이클 때도 거의 2배였잖아요. 항상 고점은 2배를 강하게 많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2배 정도까지, 19만 원 정도까지가 일단은 보여지는 거고, 만약에 다시 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넘어서려면 결국에는 주가는 EPS에다가 멀티플인데, 그죠? 이것들을 더 끌어올릴 만한 요인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는 대부분 다 요즘 20만 원 위로 목표 주가를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3만 원, 뭐 24만 원 제시하시는 분도 계셨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일단은 잘 모르겠고, 일단 주가는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만 원을 상단으로, 밑으로는 17만 원으로 일단은 박스권 흐름 정도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훨씬 더 테크 섹터가 강하게 돌아서, 엔비디아 돌아서고 막 하면 상방을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열어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그때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요 금리도 그렇고, 일단은 17만 원과 19만 원 정도의 박스권 흐름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하나 체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까 했었는데, 자, 이거의 확장판을 한번 보면요, 결국에는 자, 이 SSD가 주로 들어가는 것들이 어디예요?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AI 데이터 센터.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조금 뭐 새롭게 우리가 움직일 만한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자, 한번 볼까요? 전력 인프라 쪽으로 한번 가서, 전력 인프라. 자, 지금 보시면 빨갛네요. 빨갛게 물들었네. 그죠? 가을도 아닌데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자, 일단 전선 관련주들이 지난 금요일 날 가장 세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구리 가격도 여전히 강한 모습이었고, 자, 대원전선. 이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미리 예전에 만들어 놓은 전선. 자, 지금 보시면 아직도 대원전선, 가원전선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뭐 8배. 요거는 4월 25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기준인 겁니다. 근데 이 두 기업이 그래서 주가의 탄력이 제일 강했죠. 그죠? 대원전선 상한가 같죠? 가원전선 24%, 25%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밸류에이션이 아직 밑에 있는 애들보다 밸류가 아직까지는 숫자가 좀 낮다. 그리고 무거운 LS까지도 다시 조금 움직이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선 관련주들도 대부분 이제 4분기 실적 기준으로 연한산으로 다 10배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얼마나 이제 저러한 부분들을 뒷받침을 잘 해주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더 움직이는, 주가가 더 움직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 이제 변압기 쪽에서는 당연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재롱전기 한번 보세요. 10배가
왔습니다. 이거 4배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그죠? 예. 다른 거 현대일렉트릭 지금 올라가는데 재룡전기는 이거 250억 곱하기 4 하면 1000억 버는데 아직도 4천억, 5천억 사이다. 그죠? 근데 이제 재룡전기도 10배 왔네요. 10배. 예, 효성중공업 10배. 일진전기가 전선 사업부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압기 중에서는 덜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전선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진전기도 이제 1조를 아마 이번 주에 넘어서지 않았을까요? 금요일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었네요. 1조 1000억을 드디어 일진전기도 찍어버렸습니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에서의 이 확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생을 우리가 좀 해본다면 결국에는 지난번에 제가 SSD에 들어가는 콘덴서, SSD에 들어가는 모듈 이야기를 해드렸고 대표적인 기업이 삼화전기였습니다. 삼화전기 어떻나요? 여전히 도도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점에서 뭔가 대량 거래를 수반한 양봉이 크게 터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SSD 콘덴서 쪽을. 자, 그 다음에 누구죠? 한양디지텍. 이게 SSD 쪽에 모듈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요일 날 또 신고가를 가네요. 자, 이들이 이렇게 SSD 관련된 종목으로 신고가를 달리는 그러한 그림이 나와준다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나가본다면 삼화 콘덴서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삼화 콘덴서가 이제 고개를 딱 들고 있네요. 그죠? 근데 주가가 이제 전고점을 막 넘어선 상황이잖아요. 보십니까? 전고점을 이제 막 넘어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번 주 화, 수, 목 이렇게 수급 기간 수급 들어왔는데 금요일 날은 이번 주 들어온 것 대비해서 두 배로 많은 아주 큰 규모가 전고점 돌파하는 구간에서 들어왔습니다. 거의 15만 주가 들어왔는데요. 자, 이거는 한 기관이 산 게 아니라 보시면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이틀 연속으로 모든 기관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기관이 한 군데 들어오는 것보다는 두 군데보다는 세 군데, 네 군데 많은 기관들이 찍혀가지고 저기를 찍어버리고 들어올 때 훨씬 더 확률적으로 신뢰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화 콘덴서가 그런 쪽으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삼화 콘덴서가 MLCC로 움직이는 거라면 삼성전기가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기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화 콘덴서도 그냥 이거 일반 모바일 MLCC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전에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던 이야기 나눠왔던 그러한 향 쪽으로의 뭐가 부각이 되는 쪽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삼화전기, 새로운 삼화전기의 컨셉으로 이 어디 갔죠? 아까 삼화전기. 삼화전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컨셉으로 삼화 콘덴서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참고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지난주에 봤던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전쟁이 지금 양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뭔데? 드론을 엄청나게 퍼붓는 지금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기사를 하나 찾아볼까요? 기사를 보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탱크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탱크. 자, 우크라이나 탱크를 해보면 뉴스 누르면 자, 이거 나오죠. 연합뉴스에서 기사가 4일 전에 나온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기사도 있는데 이 두 개만 하나씩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상전 최강자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탱크를 만드는 데는 수십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뭐 본인들이 맨날 유럽이나 독일이나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해서 좀 수입을 하고 있죠. 우방국들이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열심히 탱크를 달라 해서 가지고 왔는데 뭐 때문에 지금 힘들다?
자폭 드론 때문에 힘들다잖아요. 자폭 드론. 그죠? 네, 지금 보시면 지상전 최강자로 군림하던 전차의 위상이 드론 때문에 드론 전쟁의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 이거는 뭐 웃지 못할 일이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보시죠. 자,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무인기 드론 극성의 에이브람스 탱크를 전선에서 뺀답니다. 왜? 수십억 들여서 전선에 배치했더니만 40만 원짜리가 와가지고 탱크를 폭파시켜 버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게 결국에는 드론과 관련된 공격용 드론, 그 다음에 그 방어용 드론 시스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이러한 뉴스들로 인해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토리스 스퀘어라는 기업이 그 중에 핵심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걸 보시면 자, 사명이 이제 변경이 되었네요. 그죠? 인포마크가 휴먼 테크놀로지로 사명 변경을 했습니다. 토리스 스퀘어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한 요 기업이 사명 변경을 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반응이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방산 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공부를 해볼 만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 주간지 시황에서 말씀드렸고 업데이트를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주간지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일발 장전 시간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십시오.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